투자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. 글쓴이 벤 칼슨. 2023년 3월 31일. 투자자로서 성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효과 있는 접근법이 하나만 있다면 모두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. 하지만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실패하는 방법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.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이기게 하는 것, 유행하는 투자를 쫓는 것, 투자 계획을 세우고 원칙대로 따르지 않는 것, 당신이 시장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, 투자자로서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, 워런 버핏에서 로빈 후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자자는 실수를 합니다. 당신이 운이 좋다면 젊고 돈이 많지 않을 때 이러한 실수들을 경험하여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. 불행하게도 많은 투자자들은 나이가 들어 평생 저축한 돈이 더 많을 때 실수의 경험을 겪습니다. 가장 큰 실수는 최악의 시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발생합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일반 투자자들이 은퇴 후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분석했습니다. 다음의 기사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. 존슨 씨의 은퇴 계좌는 2008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. 2008년 S&P 500의 마이너스 38.49포인트 하락에 놀란 그는 주식을 팔고 연간 1%의 수익을 올리는 안정적인 가치 펀드로 옮겼다고 부부의 사위인 올더 박사는 말합니다. 2018년부터 존슨 씨 부부의 재정을 관리를 시작한 올더 박사는 계좌 잔액의 35%를 저비용 인덱스 지수 펀드로 옮겼고 나머지는 재무부 중기채권 인덱스 펀드로 옮겼습니다. 그들은 매달 2,500달러, 250만 원의 사회보장연금과 남은 투자 자산 약 30만 달러, 3억 원의 총자산에서 1,877달러, 월 187만 원을 개인연금으로 인출합니다. 금융위기 동안 주식을 처분한 것은 존슨 씨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저는 수년간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현금화했지만 다시는 주식시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왜 시장이 항복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주식시장이 50% 이상 하락하는 18개월 동안의 약세장을 겪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닷컴 버블 붕괴로 인한 상처를 겪고 있었습니다. 10년 전 주식시장을 절반으로 줄인 또 다른 시장 붕괴였습니다. 시장 타이밍은 항상 어렵지만 시장이 붕괴되는 와중에 타이밍을 잡는 것은 심리적인 관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집니다. 큰 손실을 입은 후 퇴장 버튼을 누르면 어느 정도 안도감을 얻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편안함은 결국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. 하락 변동성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처럼 느껴지기에 현금 보유에 중독됩니다. 저를 이 하락장에서 꺼내주세요. 먼지가 가라앉으면 다시 들어갈게요. 주식이 시장 붕괴에서 벗어나 상승 랠리가 있을 때 당신은 그러한 이익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 가정하며 재투자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합니다. 먼지가 가라앉을 때는 너무 늦습니다. 2009년 3월 S&P 500 지수는 바닥에서 1년 만에 70% 상승했습니다. 2년 후 시장은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. 2015년까지 주식시장은 최저점에서 200% 이상 급등했습니다. 때때로 주식시장의 막대한 하락을 겪어야만 하는 것은 충분히 나쁜 일입니다.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상처를 입고 빠져나와 다음에 올 이득을 놓치면 2번 패배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시장 붕괴 시나리오에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겪는 것을 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?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편안하게 보유할 수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드십시오. 이것은 선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만약 이미 손실더미에 앉아 있다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. 그러나 시장 붕괴가 발생한 후 매도한다면 주식에 투자할 능력이 없거나 처음부터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. 균형 잡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의 요점은 강세장과 약세장, 횡보장,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, 호황 및 불황,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
충분한 다각화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자산 배분으로 손실을 막을 수 있을까요? 아닙니다. 단기적으로 손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보상은 없습니다. 그러나 리스크 관리와 자신의 위험 허용 시간 범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. 감사합니다.